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약화한 열대 저압부가 우리나라 남해안을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까지 곳곳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됐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올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 접종 대상인데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맞으면 좋습니다. 정부가 이번 연휴에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부족 때문이었다며 기존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의료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십만 번 구부려도 전기가 잘 통하는 투명 전극을 개발했습니다. 비누 성분을 이용해 전도성 고분자의 유연성을 대폭 높인 건데 필름 두께가 매우 얇아 폴더블 폰과 같은 첨단 전자기기의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약화한 열대 저압부가 점차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일요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20일 오후 수시 브리핑에서 14호 태풍 플라산이 중국 남부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한 뒤 점차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돼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까지 강원 동해안, 산간 지역에는 30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5m 이상, 내륙에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가을 장마로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다며 20일 오전 10시 반을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에 귀 기울이고 비가 집중될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는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한 독감, 즉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이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국가 예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위험이 큰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 접종 개시일은 조금씩 차이 납니다. 과거 접종 이력이 없거나 한 번만 맞아서 2번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는 오늘부터 시작하고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2일, 65세 이상 성인은 나이대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같은 시기 국가 접종을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맞는 게 좋습니다. 예방접종을 동시에 맞으셔도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편의성 그리고 효과성 같은 경우는 더 높기 때문에 올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료 대상자외 접종은 유료입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 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를 통하면 미리 전자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접종 당일 쓴 것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5접종을 맞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보건당국은 혹 감염되더라도 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대상자는 꼭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불거진 고위험 분만 사례 등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 환자 사례 등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발생하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수 없는 이유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의료계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논의할 것이라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생들의 대다수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비수도권 7개 국립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의대생 4,196명 가운데 4,064명이 전공을 이수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의 96.9%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셈입니다. 대학별로 보면 전북대에서는 전체 학생의 99.1%가 전공 수업을 듣지 않았고 강원대학교는 98.6%, 충남대 96.2%, 경북대 96.7%였습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국립공원 안에는 희귀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마주치기는 쉽지 않죠. 국립공원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된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의 모습을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깊은 동굴 속에 조명을 비추자 주황빛이 감도는 박쥐들이 천정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이 박쥐들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붉은 박쥐입니다. 내장산에서는 형형색색의 빛깔을 자랑하는 비단벌레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만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입니다. 속리산에서는 담비 한 마리가 마치 노래 연습이라도 하는 듯 나뭇가지를 붙잡고 화려한 율동을 선보입니다. 가야산 깊은 곳의 고즈넉한 숲길에서는 고라니 새끼가 어미에게 어리광을 부립니다. 모두가 잠드는 밤이 되면 국립공원 안의 생태계는 더 바빠집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은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개천을 헤엄치고 호랑이가 없는 산속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살근, 다소 여유 있는 몸짓으로 활동에 나섭니다. 살기나 담비는 피해야 하는 너구리도 먹이를 찾아 조심조심 야행에 나섭니다. 어미를 놓칠까 올망졸망 따르는 새끼들 발걸음에서 분주함이 느껴집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확보한 영상을 통해 희귀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파악하고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충남 지역 2개의 시군에 걸쳐 드넓게 펼쳐진 가로림만 갯벌은 140여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인데요.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생태환경 보호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의 도약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 긴 해안가로 둘러싸인 가로림만입니다. 해안선 길이만 162km에 이르고 면적은 15,900헥타르. 가로림만 갯벌은 8,000헥타르, 축구장 10,000개 규모로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갯벌에는 멸종위기종인 흰말농개, 점박이 물범을 포함해 140여 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류와 갯벌에 나가서 채취하는 낙지, 바지락, 감태 등 수산물 생산량이 굉장하여 지금도 어촌 취행객들이 주변 경관이 화려하다고 해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2016년 전국 최초로 해양생물 보호구역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가로림만 갯벌입니다. 생태환경 보호 가치가 높은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가로림만의 생태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확대 등재를 권고받은 만큼 서산시는 가로림만의 갯벌 등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갯벌 보존은 물론 세계적인 생태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세계적인 해양 생태 공원으로 조성해서 유럽의 와데네와 같이 해양 생태를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부가가치가 창출하는 방향으로 국내에선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리고 서천, 고창, 신안 등 한국의 갯벌, 이렇게 두 곳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상황.
가로림만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 여부는 내년 국가유산청에서 최종 신청서를 제출한 뒤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접는 스마트폰이나 투명한 TV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 전극이 필수적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고분자 소재를 이용해 기존보다 유연하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투명 전극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성규 기자입니다. 투명한 고분자 소재 전극입니다. 종이 접기 하듯이 이리저리 접어도 유연하게 구부러집니다. 이번에는 기계를 이용한 접힘 테스트. 밴딩 머신으로 50만 회 이상 굽혔다 폈다를 반복해도 높은 전기 전도도를 유지합니다. 보통 고분자를 전극으로 만들 경우 전기 전도성이 높으면 결정성도 뛰어나 구부리면 부러지거나 깨집니다. 이런 이유로 고분자 전극은 유연한 전극으로 쓰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비누 성분인 계면 활성제를 이용해 전도성 고분자의 유연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계면 활성제의 결정이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이를 비집고 이 전도성 고분자의 결정이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코크리스탈을 형성을 해서 아무리 구부려도 다시 원래의 결정 모양대로 다시 효율적으로 잘 복원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연구진은 전도성 고분자 전극 필름의 두께를 25나노미터에서 40나노미터로 매우 얇게 만들어 가시광 투과도가 90%일 정도로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투명 전극은 폴더블 폰이나 TV 등 전자기기의 디자인 특성을 높이는 핵심 소재지만 외국산 이토류 소재를 이용해 재료 공급이 불안정하고 가격도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값싸면서도 효율성도 좋은 투명 고분자 전극이 관련 분야의 새로운 대체제로 성장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앞으로는 알약 모양의 치약도 보건당국의 허가나 심사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의약외품 표준 제조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현재 페이스트제나 액제, 겔제, 산제로 한정돼 있던 치약 모양의 알약 모양의 정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치약과 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표준 제조 기준에 맞춰 제조할 경우 식약처에 품목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정제 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신규 원전이 한국과 체코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2박 4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한 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9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입니다. 2달 만에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다시 마주 앉은 윤 대통령은 먼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 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파벨 대통령은 아직 확실한 건 없다면서도 나쁜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le jsme připraveni i v nejhorším případě na variantu, že by k ní dojít nemuselo. Ale jak říkám, ta pravděpodobnost je velice malá. 두 정상은 원전 협력을 계기로 첨단 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보 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는 물론 바이오와 디지털,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러북 불법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양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까지 방문 첫날의 일정을 함께 소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이틀째인 현지 시각 20일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 참석에 이어 원전 설비 생산기업 시찰 등을 통해서 원전과 경제 협력 방안을 한층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무리한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정호, 김성완, 민형배, 허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원전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수출을 문제 삼았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의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때도 천문학적 금액을 로열티 등으로 지불했던 걸 감안하면 적자 수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이 수조 원대 손실이 우려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적극 반박하며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코 현지에서 열린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뉴스이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입니다. 주한 체코 대사는 한수원이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덤핑 수주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인테리어 설비부터 컴퓨터 코딩까지 각종 전문 기술을 가진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용역 중개 플랫폼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가 지난해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역 중개 앱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매한 A씨. 열흘 만에 갑자기 먹통이 되고 말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판매자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약관을 보고 구매를 했지만 이 판매자가 그 1회 업데이트 이후 회원 탈퇴를 하였고 회원 탈퇴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아. 같은 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 코딩을 의뢰한 B씨. 완성품엔 약속한 기능이 아예 없었습니다.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이제 판매 정산금이 나가서 이제 판매자랑 알아서 합의를 바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 판매자는 이제 자기는 수수료도 떼이고 세금 신고도 들어가서 이제 손해 보는 상황이 많으니까 이제 그 중개 플랫폼에 얘기해라. 이제. 최근 용역 플랫폼 관련 피해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들어온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88건. 특히 올해는 5월까지 들어온 피해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계약 불이행 사례가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민원이나 추가 비용 요구 등 판매자와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에어컨 설치나 인테리어 같이 이미 서비스가 완료된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미리 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중개앱을 통해 판매자와 연결된 뒤에는 개인 간의 거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구제가 더 어렵습니다. 통신판매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많습니다. 이런 개인과 거래를 하게 될 경우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연락처 확인도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제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쟁 해결이 더욱 쉽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용역 중개앱을 사용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 용역 제공자가 전문 판매자인지 검증하고 AS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후기를 꼼꼼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베트남을 거점으로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낸 문자 사기, 스미싱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택배 도착 알림과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한 문자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두는 방식으로 230명에게서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직원 8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과 국내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도박 사이트와 가상 계좌를 통해 피해 금액을 세탁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거래 명세의 30만 개를 추적해 조직원들을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베트남 공안부와 협조해 은신처를 특정한 뒤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1억 9천만 원을 압수했고 고가의 수입차와 아파트 등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특별 교통대책기간 모두 3,503만 명이 이동했고 일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39%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추석 총 이동 인원인 4,077만 명과 비교하면 14.1% 감소한 수치인데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의 경우 584만 명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인 582만 명과 비슷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일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28.8건으로 지난해보다 49.4% 줄었고 일평균 사망자 수도 4.2명으로 지난해보다 39.1% 감소했습니다.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3,332만 대로 지난해보다 14% 감소했고 일평균 통행량은 555만 대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연휴가 짧았는데도 국외 출국자 수는 5.2% 증가한 82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산책하던 개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인 없는 고양이지만 이 남성에 대해 재물 손괴죄나 동물 학대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목줄도 하지 않은 개 2마리가 마치 사냥을 하듯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곧이어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나타난 다른 개 1마리도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개들이 쫓은 건 수풀 속에 있던 길고양이. 개 3마리가 달아나려던 고양이를 몰더니 사정없이 물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고양이 목등을 물어대는 사이 견주로 보이는 남성은 특별히 제지하지 않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들에게 사정없이 물린 고양이는 10걸음 남짓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길고양이를 돌봐오던 근처 업체 직원은 당시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몇 번씩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지금처럼 산책 5년 정도를 밥을 주던 애거든요. 한 10마리 정도 밥자리에서 기다린 걸로 기다렸고요. 그중에 1마리는 죽임을 당한 걸 보고 지금도 밥자리에 오지 못하고. CCTV 영상 속 견주로 보이는 남성을 특정한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재물손괴죄나 동물학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라도 평소 주민들이 오랜 기간 보살피며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면 타인 소유의 동물을 학대한 경우로 봐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견주가 자신의 개들이 고양이를 공격하는 걸 막으려 하지 않았다면 동물학대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호자도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반려묘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이게 길고양이라고 하면은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서 징역형까지 이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이 공장에서 기르고 보호하고 있다는 소유 정도가 되면 재물손괴가 되는데, 신고를 접수한 성남시도 견주로 보이는 남성이 반려동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말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산사태나 침수 피해 등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무덥고 길었던 여름도 이 비와 함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도 가을을 맞아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얼굴들이 함께하게 됐는데요. 더 새로워질 사이언스 투데이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